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어드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칼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자주 하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술에 의존하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너희들도 아빠와 같은 성씨라면서 저희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는 영상을 봤는데 제 얘기 같아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와 헤어지고 나서 엄마는 매일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했고, 저는 그걸 그냥 바라보고 상처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 나이에 취업이 쉽지 않고 아빠도 돈을 주지 않으니 저더러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시네요.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저는 생전 처음 1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걸 빚 갚는데 다 썼다면서 대출을 또 받으라네요. 안 그럴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미칠 것 같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한숨이 나네요. 제가 말을 좀 독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면 이 영상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인데요. 자기 부모를 객관성 있게 바라보는 부모 객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가해를 하고 있는 가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있는 집은요, 아기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요. 왜냐면 그 아기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강하고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아기가 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맞춰주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가 친구를 때린다든지 뭔가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가족들이 너는 아기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훈육을 하지 않는다? 울기만 하면 그걸 준다?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울면 되는구나 하면서 더 울고 더 떼를 쓰겠죠. 어른이 돼도 아직 그 정신 상태는 아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는 소리를 하고 힘들다고 하고 약한 척하고 하면 사람들이 해주는데 뭐하러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 이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굉장히 어떤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절반은 내 몫이고 절반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아버님이랑 헤어지기로 한 선택을 한 거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겠지만 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불쌍한 여자,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 그러니까 자식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를 부양해야 돼 라고 어린아기처럼 징징대면 이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랑 자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괴로움은 제가 가장 잘 알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 집에 있으면 당연히 계속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모의 정신적 협박과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죄책감을 많이 부여했을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나를 먹여 살려, 이런 말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일자리 많이 있어요. 지금의 그 멘탈 상태로는 베이비시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청소일이든 식당일이든 일자리 자체는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빌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식들이 빨리 집을 나와야 돼요. 고시원이라도 일단 들어가셔서 살아보세요. 그것만 해도 문제가 80%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기에게 훈육을 하듯이 부모님도 훈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징징댈 때마다 뭘 해주면 계속 징징댈 수밖에 없어요. 징징댈 때는 철저하게 무시하시고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엄마와의 상황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더 괴롭고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이든 내가 그 에너지를 쏟을 만한 긍정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본인도 아마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머니 탓을 하면서 징징대는 사람으로 계속 살게 되고, 어머니가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어머니로부터 탈출할 것인지, 더 이상 호구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정말 이번에는 꼭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